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해밍 디스턴스, 자카드 디스턴스, 코사인 시밀러리티. 그러니까 자카드 인덱스와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클수록 가까운 거예요. 그다음에 해밍 디스턴스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맨하탄 디스턴스 이런 것들은 작을수록 가까운 게죠. 자, 그래서 니어리스트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라는 건 뭐냐면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다 분류가 끝나 있어. 어떤 두 개의 피처를 가지고 두 개의 피처에 대해서 요런 값을 가진 애는 플러스야, 요런 값을 가진 애는 마이너스야, 요런 값을 가진 애는 마이너스야. 이미 관찰된, 이미 관찰을 통해서 데이터가 다 수집된 상태에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어떤 애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난 뭘까? 나의 정체는 뭘까? 얘의 정체는 뭘까? 라고 할 때 얘의 정체를 어떻게 찾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디스턴스를 가지고, 이 그림에서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고려할 건데, 그래서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아까 자카드를 쓸 건지 뭐 코사인 시밀러리티 쓸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예제는 보여주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할 건데, anyway 이미 다 평가가 끝나 있는 집합이 있어. 슈퍼바이즈 러닝이야. 이미 다 분류가 끝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프록시미티 매트릭, 디스턴스를 어떤 걸 가지고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디스턴스 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해. 그래서 현재 이미 판단이 다 이미 끝나 있는 데이터와의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서 K개, 가장 가까운 K개를 가지고 그 K개가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야?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 게 더 많은 거야? 다수결. 많은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클래스를 선택하는 메저리티 보트입니다. 다수결로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K가 3이라고 하면 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애가 얘네 요렇게 세 개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세 개니까 얘는 아 너는 플러스인가 보다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아 교수님 별거 아니네요.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데서 핵심은 뭘까? 뭐 이렇게 쉬운 알고리즘 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세요? 첫 번째, 데이터를 잘 수집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 피처를 잘 정의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디스턴스를 잘 정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알고리즘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떤 피처 벡터를 갖고 데이터를 설명할 거며 어떤 매트릭을 가지고 프록시미티 유사도를 측정할 거냐라고 하는 게 더 핵심입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K가 13이야. 만약 K가 13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13으로 확대를 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 뭐야 이거?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야. 마이너스가 8개야. 플러스가 5개야. 다수결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보다 더 다양한 케이스를 보자고 선택을 했더니 오히려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K를 어떻게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쉬워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또 반복입니다. 너무 반복인데 하여튼 피처 데이터, 피처 스페이스를 정의해서 우리가 학습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피처를 가지고 데이터를 관찰할 거니, 그래서 그 결과 그 분류가 어떻게 되는 거니 라고 하는 학습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 학습 데이터에 있는 각각의 대응하는 피처들 간의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가까운 K개를 골라서 선택한다는 거고, 이 경우는 그러니까 K가 하나인 경우에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애를 선택해서 아 너는 마이너스구나 라고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은 되게 쉽습니다. 그냥 또 반복인데요. 하여튼 분류가 이미 끝나는 상황에서 어떤 애가 들어오면 걔와 나머지 데이터들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K값에 따라서 K가 3이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3개를 골라가지고 걔들의 클래스가 어떻게 되는지 봐서 초록색이 2개요, 파란색이 하나니까 너는 초록색이라고 결론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림을 고쳤어요. 강의 노트에 보면 이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다 KNN 할 때 다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오해할까봐. 저게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응?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K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나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몇 개
인 거지. 이게 계속 동그라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반지를 거리로 오해할까봐 어느 일정한 거리 안에 들어오는 네이버의 개수가 아니고 거리를 쭉 정렬을 해놓고 그 중에 크기가 가장 큰 작은 이런 골라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5분밖에 안 남았네. 자, 그래서 봤다 반복이 넘어갈게요. 자, 이거 같이 해봅시다. 짬뽕 매니아와 짜장면 매니아로 판정된 친구 7명의 매운맛 선호도와 단맛 선호도 조사한 결과 아래 표와 같았습니다.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친구가 있었어요. 놀러 갔었나봐. 응? 하고 있어. 친구인데 얘가 딴 데 가 있어 못했어. 자, 그래서 친구 A가 매운맛 선호도와 단맛 선호도를 봤더니 5,5야. 얘는 과연 짬뽕 매니아일까 짜장 매니아일까? 사실 웃기죠. 아예 같은데 이걸 짬뽕인지 짜장인지 고르기가 만만할까? 내가 또 봤더니 이랬어요. 매운맛 선호하는 애는 짬뽕을 선호하고요. 이렇게 보니까 주로 대충 매운맛을 선호하는 애들이 보통 짬뽕을 선호했고요. 단맛을 선호하는 애들이 이렇게 짜장면을 선호했어요. 근데 똑같아. 둘이 똑같아. 둘이 똑같은데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 자, 거리를 계산하는데 아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루트 씌우는데 귀찮잖아요. 루트 씌우면 산수 어려워지니까 제곱으로 갑시다. 어차피 크기 비교할 거니까. 자, 그래서 A는 5,5로 표현이 되겠죠. 매운맛 선호도, 단맛 선호도 요거를 휘처 벡터로 했을 때 A는 5,5로 표현이 가능할 거고 5 빼기 9의 제곱, 5 빼기 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거리가. 그럼 어떻게 한다고? 소팅. 거리를 소팅을 해가지고 거리가 가장 가까운 순서로 해서 K가 1이면 얘를 택하겠죠. 그렇죠? 제일 작은 1, 가장 가까운 거리가 가장 짧은 2에 해당한 애가 뭘 좋아하니? 짜장을 좋아하네? 너 짜장 매니아인가 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K가 3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럼 2, 4, 5까지 이렇게 포함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했더니 짬뽕 매니아가 짜장 매니아가 더 많네? 그럼 얘는 짬뽕 매니아로 판정이 되는 거야. 뭐지 이거? 아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애는 짜장 매니아였는데 이게 거리를 확대하다 보니까 짬뽕 매니아가 되는 거예요. 아까하고 똑같죠. 아까 주변에 플러스가 5개 있었는데 이거를 K는 13으로 넓히고 나니까 마이너스가 더 많아져가지고 갑자기 분류가 바뀌었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고민을 했겠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애들은 A라는 분류인데 이걸 넓히니까 B라는 분류가 더 많아져 버렸어. 그래서 단순히 다수결로만 했더니 그냥 B라는 분류로 판정이 됐어. 근데 찝찝해. 가장 가까이 있는 애들은 A였는데 좀 멀찍이 있는 애들 때문에 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찝찝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큰 소리 해도 돼. 틀려도 돼. 학생들인데 뭐 어때. 이런 찝찝함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거리 범주를 정해서 그쵸 그것도 방법이죠. 그쵸 일정한 거리를 정해가지고 그 거리 안에 있는 것만 고려하겠다. 뭐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법을 택했어요. 거리가 멀면 웨이트를 적게 주는 거야. 영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거에 영향력을 더 높게 하고 웨이트라고 하는 가중치라고 하는 걸 정의해서 가까이 있는 거에 가중치를 높게 하고 멀리 있는 거에 가중치를 낮게 해가지고 정말 가까이 있는 녀석들의 클래스가 영향을 주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웨이트의 썸을 합이 이제 1이 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거리의 제곱분의 1. 그래서 진짜로 거리가 멀면 정말 영향력이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웨이트를 정의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거리가 0인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1이라는 값을 더했는데 거리가 굳이 0이 아니라면 그냥 거리의 제곱분의 1을 웨이트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K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교수님 근데 아까는요 단순히 K에 대해서 짬뽕의 개수, 짜장의 개수만 카운트했는데 웨이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번엔 단순히 개수만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웨이트의 합을 계산합니다. 웨이트의 합을 계산해서 짬뽕의 웨이트의 합이 짬뽕 매니아들의 웨이트의 합과 짜장 매니아의 웨이트의 합을 계산해서 웨이트의 합이 더 큰 클래스를 택하는 개수가 단순히 개수가 아니라
클래스별 웨이트의 썸이 가장 큰 클래스로 선택하는 게 이 웨이티드 니어리스트 클래시파이어입니다. 그냥 예제로 갈게. 시간이 없어서 예제로 가면 아까 케이스죠. 아까 케이스인데 이번에는 웨이트를 계산하는데 웨이트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거리의 제곱분의 1. 그러니까 거리가 같은 애가 없다고 가정하고 1 더하기 하긴 귀찮으니까 D의 제곱분의 1로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거꾸로 역수가 돼서 웨이트가 계산이 될 거고 이거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쵸? 얘가 가장 거리가 가까웠고 그 다음이었고 그 다음이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리가 어떤 순서였든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짬뽕 웨이트 썸, 짜장 웨이트 썸 이렇게 해가지고 K가 1이면 짬뽕 매니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빵이에요. 0이고요. 짜장 웨이트는 얘가 하나 있죠. 웨이트의 썸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짜장 웨이트 썸이 커. 당첨. 넌 짜장 매니아야. 자, K는 3일 때 한번 해볼까요? 자, K가 3이 되면 요 세 개에 대해서 보는 건데 짜장 매니아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전히 2분의 1입니다. 그러나 짬뽕 매니아의 웨이트가 4분의 1이고 5분의 1이에요.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을 하면요. 20분의 9고요. 얘는 오직 하나밖에 없지만 20분의 10이에요. 그래서 결국 웨이트의 합이 짜장 웨이트의 썸이 더 커요. 그래서 너는 짜장 매니아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웨이트 썸을 부여해가지고 정말 가깝게 있는 가깝게 있는 네이버가 영향을 끼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야. 이게 뭐 어떤 언어, C 언어 같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뭐 하냐면 거리를 아까 얘기했잖아. 몰라.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있는 와중에 어떤 게 지금 주어진 데이터와 가까운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와 거리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해? 0부터 n까지. n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야. 0부터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거리를 각 x, y에 대해서 빼가지고 제곱하는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우리는 루트 안 씌우겠다고 했지만 하여튼 루트를 씌우는 식의 산수를 다 모든 점과의 거리 계산을 해. 그 다음에 소팅을 해. 그치? 소팅을 해놓고 그 다음 뭐 하냐면 지금 두 개의 클래스로 그룹 제로, 그룹 1으로 분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제로의 웨이트 썸을 저장하기 위한 프리크 1이라고 하는 변수, 그룹 1의 웨이트 썸을 하기 위한 프리크 2 라고 하는 변수 선언한 다음에 소팅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소팅되어 있는 상황에서 K개를 골라가지고 K개의 밸류, 이거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i번째 클래스가 0이면 프리크 1, 0번 그룹에 대한 웨이트 썸에 더하고 그 디스턴스 분의 2를 더하고 그 다음에 그 벨, 이게 클래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i번째 데이터의 기존 클래스가 1이었다면 프리크 2, 그룹 1의 썸을 저장하기 위해 했던 프리크 2에다가 디스턴스 분의 1, 그 웨이트를 더하는 이런 식으로 좀 웨이트를 더해 가가지고 그래서 어떤 웨이트가 더 크니? 프리크 1이 더 크면 너는 클래스 그룹 1 제로, 프리크 2가 더 크면 너는 그룹 1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로 다시 가보면 5,5가 있고요. 그래서 거리를 계산을 하는데 거리 계산 아까 했었고 그래서 웨이트를 뭘로 할 거냐면 루트 씌우기 싫으니까 제곱분의 1 어차피 우리는 크기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거나 말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웨이트는 거리의 제곱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거리 계산했던 거 역수 25분의 1, 13분의 1, 8분의 1, 18분의 1, 5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웨이트가 매겨질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 소팅이 어떻게 됐었냐면 얘가 제일 가까웠고 그 다음 가까웠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가까웠습니다. 자, 그래서 짬뽕 웨이트 썸 짜장 웨이트 썸 이렇게 해가지고 K는 1이야. 그러면 K는 1이야. 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짜장 웨이트 썸에 2분의 1 더하고 끝. 짬뽕 웨이트 썸은 빵. 그러니까 짜장 웨이트 썸이 더 커요. 오케이, 넌 짜장이야. 넌 짜장 매니아구나. 자, K가 3이 돼버리면 여전히 첫 번째 넌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짜장 웨이트 썸은 2분의 1일 겁니다. 그 다음에 봤더니 다 얘들은 짬뽕이네. 짬뽕이니까 짬뽕 웨이트 썸에다가 요 웨이트 4분의 1과 5분의 1을 더해주는 거죠. 4분의 1과 5분의 1을 더해주면 20분의 9가 됩니다. 얘는 하나밖에 없지만 막강해. 20분의 10이야. 두 개를 더해봤자 20분의 9야.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로 에이 넌 짜장 매니아야. K는 1로 해도 K는 3으로 해도 넌 짜장 매니아야.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 난 블루야, 난 레드야 고민스러웠던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 학습 데이터가 있습니다. 1,5가 블루고요. 1,7이 블루고요. 블루, 레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5,4.5 라고 한 녀석이 나왔어요. 얘가 블루일까 레드일까? 여기다 놓고 계산해보면 K가 3일 때 이렇게 돼요. 6,4, 7,5, 4,6이 가까워요. 근데 그 세 개 중에 빨간색이 2개고 파란색이 하나야. 너 빨간색이야 라고 판정을 하겠죠. 레드가 2개, 블루가 하나니까. 그런데 K가 5가 되면 이렇게 되면서 그치? 5,7, 2,6이 요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레드, 블루 하니까 블루의 카운트가 더 많아가지고 얘가 블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드야 블루야? 난 정체가 뭐지? 고민스러운데 아까 했던 웨이트를 반영하면 그쵸? 웨이트를 반영해서 가면 디스턴스를 쭉 계산을 하고 디스턴스의 제곱분의 1 이미 계산한 거 그냥 재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제곱분의 1로 웨이트를 계산한 상황에서 가까운 거 요 5,4.5와 가까운 애 요렇게 5개 우리 K는 7까지 계산하기 싫어요. 5까지만 계산해 봅시다. 5개에 대해서 K는 3이야. 자, 레드의 웨이트 썸 그 다음에 또 블루의 웨이트 썸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쵸? 자, 레드 웨이트 썸은 K3이었으니까 그치? 1, 2, 3에 대해서 살필 건데 레드가 얘랑이었으니까 요거 더해서 이제 1.04가 됐고 블루가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0.3이 되겠지. 그치? 그렇게 되고 그래서 레드고 그치? 그래 3개가 되지만 그치? 3개로 늘어나지만 거리가 멀찍이 있는 애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역수분의 1로 해서 웨이트를 계산하면 여전히 게임에서 레드가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K가 3이건 K가 5건 같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미 데이터와 빙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와 무게의 데이터를 관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빙어. 엄청 가벼워. 그 다음에 튀겨놓고 잔뜩 산처럼 쌓아놓고 먹는 게 빙어예요. 그 다음에 이게 도미예요. 도미찜. 도미는 찜 해먹고 뭐 이렇게 해먹죠.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성이 나타났어. 우리 사람의 느낌이야. 사람의 느낌. 길이가 25cm, 무게가 150g이야. 사람이 봤을 때 얘는 도미일까 빙어일까? 도미에 더 가까울 것 같지, 그치? 빙어가 무게가 8.7g, 10g이 되는 150g이야, 그치? 그리고 도미들 보면 450g, 363g? 도미에 더 가까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쵸? 자, 그런데요. 이걸 컴퓨터한테 시켜요? 그럼 컴퓨터가 바보같이 대답합니다. K는 5가 되잖아요. 요렇게 잡혀요. 보여요? K는 5로 해가지고 디스턴스를 계산하면 이렇게 잡혀. 컴퓨터가 계산하니까. 그래서 빙어가 결론을 내려. 왜일까? 노멀라이제이션,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에 대한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30점짜리 만점짜리 시험이랑 10점 만점 시험이랑 그래서 점수를 봤을 때 그거를 그냥 비교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쵸? 성취도를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길이가 최대값이 1000이고요. 무게는 최대값이 50이에요. 근데 그냥 길이를 빼서 제곱을 더하고 무게를 빼서 제곱을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 무게가 도미넌트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스케일을 맞춘 거야. 맞추려고 노력한 거야. 길이는 50이 최대고요. 저기는 1200이 최대니까 이렇게 쫙 압축을 해서 스케일을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도미고요. 여기에 점이 있으면 얘가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이렇게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빙어 데이터와의 디스턴스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도미와의 디스턴스를 계산하면 저렇게 돼요. 즉 얘는 300이에요. 300. 280이고 저 위에는 100몇이에요. 그러니까 제곱을 해버리면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값이 큰 것들을 그냥 제곱을 해버리니까 값이 작은 거는 아무 영향력도 없고 저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야 돼. 표준화를 해야 돼. 표준화. 그래서 서로 같은 비중을 갖게 해야 되고요. 그런 방법으로 G스코어라는 걸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G스코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 시그마 그 분산 아니 뭐죠? 표준 편차 분해
지금 G스코어를 계산할 값 빼기 데이터의 평균값. 이런 식으로 하면 길이도 전체 평균 대비 어디에 있는지, 무게도 전체 평균 대비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비교가 더 수월해지죠. 그래서 길이의 평균값은 27.45고요. 분산은 10.14, 무게는 평균값이 458.12, 12.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327.78이요. 327.28이어가지고 그걸 다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빙어와 도미에 대해서 다시 계산하는 거야. 무게와 길이가 서로 같은 비중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K는 5를 묶었을 때 도미만 잡혀요. 그래서 진짜로 얘와 우리가 사람이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이 딱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은 판단을 컴퓨터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배웠니 이거? 데이터에 대한 거 할 때.